예, 안녕하세요. 9월 3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노동절 휴장인데 이거 지금 그 허리케인 도리안 때문에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이게 최고 풍속이 295km/h, 시속 295km. 야,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예? 이런 게 역사상 3번 있었답니다. 1935년 그 노동절 휴장 때 이름도 없는 그런 한 번 있었고요. 88년에 길버트, 2005년에 윌마. 이 윌마는 저도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허리케인입니다. 유럽 시장은 강세로 마감됐고요. 특히 영국이 1%대 상승입니다. 그러나 미국 선물 시장은 0.8에서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2주 후 그 패드가 기준금리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확률 98.5%입니다. 달러 지수는 98.94로 추가 상승해서 달러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214원으로 올랐고 원엔 환율도 11.43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유안 환율 7.17로 상승입니다. 유가는 WTI 54불대, 브렌트유 58불대로 추가 하락했는데 방금 확인해 봤더니 이 허리케인 도리안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제 한 단계 약화되었다는 소식이고요. 경로도 미국 본토로 바로 딱 치고 착륙하는 게 아니라 플로리다 남동쪽을 거쳐서 사우스, 노스 캐롤라이나 쪽 해안선 따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원유 시설, 정유 시설 이 타격은 아마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지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 이게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다 발표됐습니다. 이 PMI 지수 지난주에도 미국이나 베트남 같은데 이런데 한번 발표됐습니다. 제조업 경기 상황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준 50 이상은 확장세, 50 밑으로는 위축세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50.9로 감소했고요. 한국 49로 상승했고요. 일본 49.3으로 감소했고요. 대만 47.9로 감소했고요. 이렇게 쭉 한번 체크하는 거니까요. 일단 50 넘는 국가들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오스트리아가 50.9로 지금 50 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49로 감소했고요. 중공은 카이신이 50.4로 일단 상승했습니다. 인도가 51.4로 감소했고요. 프랑스 51.1로 상승입니다.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모두 8월에 상승했지만 여전히 47에서 48 그 수준입니다. 독일 43.5로 감소했고요. 그래서 유로존은 47로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영국 47.4로 감소입니다. 브라질 52.5로 상승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50 넘는 곳이 브라질, 인도,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 판단 이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유로존이라는 거 유로를 사용하는 19개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로존이 아닙니다. 영국은 유로존 아니고요. EU에 속해 있고 이거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지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이 유로존 제조업 지수는 47선에서 변화가 없는데 프랑스가 50일 이상으로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개선되었지만 그러나 독일이 계속 악화되면서 평균은 그대로이라는 겁니다. 유로존은 8개월째 50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지난주 보았던 베트남이 확장세 지속하고 있고요. 인도도 50일 이상으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일단 50 넘었으니까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4개월째 49 중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예? 미국도요. ISM 제조업 지수는 51.2인데 미국도 이번에는 지금 50m로 내려갔습니다. 한국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또 중공 그래프도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중공 당국의 제조업 지수는 49.5로 감소세입니다. 예. 유로존 제조업 경기 일단 쭉 그래프를 보면은 가장 먼저 급격히 박살난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유로존의 경기 부양책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9월 달 정도 양적 완화,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거다. 다들 이게 기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로존의 특징은요, 통화정책은 ECB가 하고요. 개별 국가에게는 이 통화정책 권한이 없습니다. 개별 국가는 재정정책만 가능한데 이것도 그 조약에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 제한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이탈리아하고 유로존의 티격태격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특징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는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둘 다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로존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통화정책은 ECB에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건 프랑스건 하여튼 유로존에 속하 있는 어느 국가든 독자적인 통화정책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중공도 망가진 거 분명합니다. 블룸버그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중공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부양책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미중 무역전쟁 지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공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급락할 가능성 우리는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도 그래프 보면요, 급락한 거 분명한데 일본도 그렇고요. 그 전에 미국은 워낙 슈퍼 호황, 거의 10년 동안 경제가 평창해 왔습니다. 지금 50선에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 통화정책의 실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미국과 일본은 지금 그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은 거의 지금 유일하게 달러 강세, 엔 강세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무릅쓰고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 재정정책은 연방정부가 갖고 있지만 통화정책은 페드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그 각국 중앙은행들 하는 것이죠. 각 국가에서. 네. 그래서 뭐 트럼프가 그토록 강력하게 금리 내리고 돈 풀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금 페드한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잠깐 관련된 논점으로요. 지금 그 제조업 지수 이렇게 감소세 보이고 있고 플러스 채권 수익률 역전 현상이 3M 10이어는 거의 뭐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에 2이어, 10이어도 역전됐지 않습니까? 요거 플러스하고 세 번째, 미국 기업 이익 지금 감소세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감소세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예상치는 마이너스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는 좋았다는 것이지만 감소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 이익이. 그 다음에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2%대로 좀 둔화됐죠.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지금 리세션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의견은요, 이미 그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수시로 분석하고 있고요. 많이 분석됐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논거는 저는 설득력이 떨어져서 미국 리세션 주장에 저는 아직은 비판적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것들은 지금 관련 논점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살피지는 않고요. 수시로 계속 체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요, 글로벌 제조업 지수 이거 전망을 하기 전에 이거 지금 전망해 보려고 하는 건데 우선 아래 두 가지 팩트부터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리쇼링 정책에 대한 최근 정경련에서 발표한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 중공에서 이제 떠나라. 이런 트럼프의 최근 선언, 이거 두 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리쇼링 정책. 이거 요즘은 말이죠. 모든 나라가 자국을 떠난 기업들 다시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 떠나느냐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게 떠난 기업이 돌아오는 게 리쇼링 정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의 대입이라고 할 거예요. 쟁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국 내에 기업이 많아야 고용도 늘고 세수도 늘고 어디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쟁점은요. 그런데 이 기업이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 파괴되고요. 인구 집중되고요. 그래서 많은
도시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1번과 2번을 가장 조화롭게 좋은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이제 정책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 국가의 기업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환경 파괴, 인구 집중, 이런 것 때문에 기업 적대시 정책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공격하고 규제 강화하고, 기업을 공격한다는 게 뭡니까? 세금 올려버리고 규제 강화하는 거죠. 꼬투리 잡아서 책임을 물어버리고, 그러면 기업은 떠나는 거죠. 비용 올라가니까. 그리고 근데 기업이 없으면 결국은 거지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없으면 투자 없고 생산 없고 고용 없고 소득 없고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거지가 뭡니까? 소비하고 싶지만 소비할 능력이 없는 게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떠나면 거지 된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이 상반되는 이런 그 가치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 자, 정경련에서 이런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리턴 기업이 연평균 미국은 482개사. 그런데 한국은 꼴랑 10개라는 겁니다. 10개. 이걸 두고요. 미국은 나라도 크고 회사도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거 완전히 오산입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100% 틀린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거 덩신입니다. 미국 정책이 잘못되면은요, 훨씬 더 많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리쇼링 정책이 뭡니까? 기업 적대 정책을 기업 친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미국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대규모 법인세 감시한 거 아닙니까? 그냥 법인세 탁 반토막 내버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고 각종 세금 감시하고요. 각종 규제 철폐해버린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기업 친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요, 법인세 하나도 안 받더라도 실업자들 고용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급여주면은 그 사람들 근로소득세는 낼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업은 국가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 극단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들어갈 때 베트남이 그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땅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공장 부지도 줘버리고요. 자, 이런 기업 친화 정책은 본질적으로요, 과거의 기업 적대시 정책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 저 애송이 톱발 세력들, 토착, 빨갱이, 줄임말입니다. 이 톱발 세력들, 기업을 말이죠, 노동자 계급 착취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타도해야 할 어떤 거 철천지 원수라고, 쟤들 애송이 시절에 삐딱하게 잘못 주입된 그런 빨갱이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미국 기업들 중공시 이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트럼프가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트윗 자세히 봤습니다. 이 트럼프 화법을 감안을 하면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 저는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어떤 그 구체적인 조치, 가령 행정명령 형태가 될지 이런 구체적인 조치 이거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트럼프의 선언이 말이죠. 중공이 지금 대미 수출 총액이 대략 5,500억 불인데 이 중에 2,500억 불은 관세가 현재 25%에서 다음 달 1일부터 30%, 그 다음에 1,120억 불은 지금 9월 1일부터 15% 관세 지금 새로 들어갔고요. 남은 대략 한 1,750억 불 상당히 12월 15일부터 새로 15%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공시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과 관련해서 다음 기사 한번 보십시오. 미국 유수 기업들 중공 철수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입니다. 트럼프가 이 말 하기 전부터 이것이 점점 더 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중공 제조업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망가질 거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공 이거 망가지면서 직격탄 맞은 것이 유로존하고 한국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로존은요, 그런데 그 제조업 지수 하방 경직성을 지금 보여서 더 이상 이렇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번 달에 지표상으로는 살짝 반등을 했지만 저는 중공과 함께 추가로 더 망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공 망가지는 것이 걱정되십니까? 이 걱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세계 경제도 같이 망가질까봐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공 망가지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좋은 소식 아닌가요? 이 소식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예. 중공이 망가진다는 것은요, 중공에 있던 기업들이 중공 철수하는 그런 이사 비용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공이 망가지는 만큼 중공 이외 지역이 발전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중공을 대체하는 이것이 이 시대적 흐름인데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이 이 시대적 흐름에서 지금 소외되는 거 아닌지 이게 이제 걱정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것뿐입니다. 하여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이 미중 관세 정쟁 이거 완전히 지금 변곡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중공이 이 꼬랑지 내리는 모습이 다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중공이 5천여 개 미국산 그 수입 품목에 750억 불 상당인데 여기에 5 내지 10% 관세 매기겠다고 이제 폼을 잡았는데 예? 트럼프가 바로 박살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중공 애들이 일일자로 관세 매기는 거 전체 품목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12월, 15일에 일단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이후로 관세 부과한 거 일단 처리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간절하겠죠, 중공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거 들어줄 일 없을 거로 봅니다. 더 강화되리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앞으로 글로벌 PMI 지수 흐름을 가늠하는 어떤 그 중심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네, 수시로 나오니까요. 반문연대가 아니라 반토연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토연대, 토착 빨갱이 세력들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한 곳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니까요. 조국이라는 이 자의 궤변을 왜 국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국민이 들어야 합니까? 거꾸로 질문하면요. 이 조국이라는 자는 왜 국회에서 저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 사람 현재 신분이 뭡니까? 휴직한 서울대 선생이라는 게 뭔데? 예? 고소 고발된 것만 11건이나 되고요. 추가로 고소 고발 계속되는 것인지 이건 모르겠고요. 아니 시가 후배자라면은 그 법무부의 청문회 팀 주관으로 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국회에 와서 더불어 지랄 난동당 출입하던 기자들 상대로 궤변질입니까? 아주 못마땅합니다 저는. 예. 예. 아주 짜증납니다. 싫습니다. 예. 예. 조국이라는 자의 전화질에 일사불란하게 그냥 한마디에 그냥 국회에서 기자회견질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지랄 난동하던 저것들은 모조리 허수아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것들 뒤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드러나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국이라는 자의 딸이라는 자가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된 이 팩트, 이 사실 조국이 하는 말이 지금 기준으로는 보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당시 기준이나 제도로는 그럴 수도 있었다는 식으로 이제 궤변질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기준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엄격합니다. 예? 그 당시라고 해서 느슨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보통의 고교 실력도 의심이 되는 그 문과고등학생이 2주 인턴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이따위 궤변질을 우리가 왜 들어줘야 합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왜 들어야 합니까? 마치 한국의 의학 논문 기준이 과거에는 허술했다는 식으로
한국을 욕보이는 이따위 개변질을 왜 국회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까? 누가 조국이라는 자의 딸이라는 자를 공격을 했습니까? 누가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왜 아이만은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눈물쇼를 하고 지랄입니까? 그 딸이라는 자는 지금 성인 아닙니까? 그 애미와 함께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묻지도 못합니까? 한영외고 2학년 당시에 그 딸이 박사학위가 있었습니까? 당국대 연구소에 취직이 됐습니까? 그런데 왜 당국대 연구소에 소속된 박사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묻는 게 공격입니까? 아예 그런 짓을 하지를 말든가. 누가 그런 짓 하라고 시켰습니까? 조국이라는 자의 그 딸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다면 도대체 이 여자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고려대에서 1명,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1명, 부산대 의전원에서 1명, 이 유능한 인재가 양성될 기회 아예 싹 사라진 거 아닙니까? 더욱이 말이죠. 이 여자는 그 자소서를 돈 받고 파는 자소서 장사를 하고요. 강남 입시학원에서 강사했다는 이 기막힌 뉴스 아닙니까? 이 자소서 구매한 사람들, 강의 수강한 사람들, 그 쏘아서 돈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기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소서 돈 주고 샀겠습니까? 그 강의 돈 주고 들었겠습니까? 쏘아서 돈 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소서 구매하신 분들이 사기죄를 고소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의문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묻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왜 공격입니까? 예? 조국의 궤변을 들으니까 의문이 해소됐습니까? 예? 저 보기에는요, 너무 가정스럽고 애송이스럽습니다. 예. 꼬라지만 봐도 아주 느끼하고요. 역겹습니다. 예? 예? 지금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예? 91년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 둘째 아들과 동갑이네요. 예. 성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게 왜 공격입니까? 예. 이 조국이라는 자가 서울대 간판 걸고 생지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울대라는 거, 중고교 때는요, 위대하게 또 하늘같이 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요, 78년 3월에 입학해서 82년 2월에 정상적으로 졸업했고요. 같은 대학원에도 있었고요. 카이스트에서도요, 국비장학생으로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제 고백인데, 예? 토착 빨갱이 새끼들 본산이 서울 잡대였습니다. 예. 예? 제가 재학 중에 자칭 자생적 공산주의자들 적지 않았고요. 광주 사태 이후 대략 8.2 이후 8.2 학번들 그 이후로 톱발들 숫자 급증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드러내지 않고 압력하던 톱발 세력들 다 드러나서 이것들 한 방에 저는 소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정당에 가입을 하고 싶다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한 적도 없겠죠.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채널 말이죠. 이거 예? 미미하지만 하여튼 경제나 이 금융 분야 이쪽 그 최고 수준으로 그렇게 신나게 놀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런 허접한 그 정치 꼬라지 이런 말로 어지럽히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지금 문똥덩어리들 마귀 같은 것들 조용히 내버려 두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 정치 걱정 안 하는 그런 세상 왔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